대표님이 사과하셨다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님을 향한 사과도 포함되는 건지와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도 포함되는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매끄럽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본인의 부득이 소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의 입장을 낸 배경에는 바로 이 장면이 있습니다. 부당히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문 크게 불러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어제 저녁 양당 원내대표가 수사기간 연장 조항이 빠진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본회의를 앞둔 여의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진통 끝에 조금 전 더 센 특검법이 가결됐고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 민주당 내 이른바 자중질환 상황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 상황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 의원이 의원들의 투표 전에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대통령이 정적을 희생물로 삼는 것에 몰두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입니다.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의 의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김유정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 빼고는 다 불참했습니다. 네, 본인은 가결표를 던져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본인만 남아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투표를 참여한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이 16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찬성표가 173표가 나왔는데 권성동 모두가 참석했다는 전제하에 권성동 의원 표를 합하면 167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또 이제 몇 표가 오겠죠. 그런데 저 신상 발언을 통해서 들은 내용 중에 본인을 정적을 희생물로 삼지 마, 본인이 누구의 정적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 본인을 너무 가치를 높이 평가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왜 정치 보복인지 우리가 정말 무수한 날 무수하게 그 증거들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도 하고 토론하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깡그리 무시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돈은 받지 않았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돈은 받았다는 이야기인지, 종교단체에서 준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추측과 추리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 신상 발언 안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대가 한 표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가를 써서, 그러니까 찬성을 써서 넣는 게 언론에 포착됐거든요. 그래서 반대가 누굴까? 아마 개혁신당 쪽에서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언론의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네. 의총에서요, 권 의원이 나와의 의리 생각 말라라고 했다는 단독 보도도 있었어요. 네. 의총 분위기가 어땠답니까? 예, 일단 그 굉장히 지금 참담한 분위기죠. 예.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위에서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라든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당내의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당내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권성동 의원이 저는 뭐 그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이제 의리를 생각해서 반대 표를 던지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 특권에 기대해서 이제 숨지 않겠다 이런 것을 이제 당론으로 정했고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명도 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의총에서도 했는데 사실 그런데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또 찬성표를 던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장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지만 권성동 의원은 홀로 남아서 본인의 표에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 그만큼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면서도 본인이 이때까지 불체포 특권에 기대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회 절차상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안 요구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길게 그리고 약간 뭐 해석하기에는 공격적인 발언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은 한 700자 남짓 굉장히 짧게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려왔습니다. 정광지 의원님. 네. 이게 좀 짧게 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정치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예.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투표를 의뢰했을 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가능한 한 왜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야 그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켜서 이런 혐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도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에 숨어서 이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설명이 굉장히 길었던 것이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금 어차피 정해진 결과잖아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당연히 가결표를 던질 테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통과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설명하는 뭐 방식이라든가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이제 영장 심사 날짜가 아마 법원이 공지를 하겠죠.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다음 주 초쯤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그러니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의미는 이 사람을 구속시켜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만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법원의 영장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국회 회기 중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전적으로 영장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결정의 몫인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정한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증거가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전달한 사람의 진술뿐만 아니라 뭐 전달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서 뭐 이번에 구속영장에도 그 증거의 요지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영장재판 판사가 이거를 만약에 기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유를 댈 수 있을까?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적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적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 보좌관을 통해서 그 조사를 받고 나오는 사람하고 통화를 시도했다가 그게 또 우연찮게 택배 기사와 예. 통화된 게 또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 뜨거웠던 민주당 내 이슈가 있습니다. 앞서 백다 앵커의 브리핑 때 영상 보신 것처럼 양당의 원내대표가 넥타이 색깔도 잘 맞춰서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합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의 그 발언이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이른바 번복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오늘 오전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김유정 의원님. 그러면 어제 협상은 잘못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추가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바로 안 되면
뭐 좀 기다려서 패스트트랙 태워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를 덧붙여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당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예. 어제 이게 합의가 됐다고 하길래 이게 합의가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곧 이어서 든 생각은 9월 8일 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담 때 야당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 다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서로 주고받고 뭔가 합의에 이르렀나 보다라고 그냥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몇 시간 만에 뒤집혀 버렸는데 과연 원내 지도부에서 당대표하고 상의 없이 이런 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저는 좀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취임 100일 맞아서 당내 내부의 어떤 이런 갈등이 노정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유감이고요. 특히 경제도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이 문제를 키우는 것처럼 당 내에서 불과 취임 100일, 이제 석 달 좀 지난 것인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노정됐다는 것은 저는 좀 심각하게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 뭐 의총에서도 그렇고 또 최고위에 또 불참하기도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가 또 부덕의 소치 뭐 사과도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단 SNS로 다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김용민 법사위 간사에게 SNS로 보냈는데 이렇게 합의할 거다라는 거. 그랬는데 반대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본인의 이 토로를 격정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고 가고 얘기는 할 수 있고 또 논의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예. 갈등이 이렇게 국민 앞에 노정되는 것 그리고 또 합의돼서 발표까지 했는데 뒤집혀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총에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합의라는 표현도 안 썼으면 좋겠고 또 당 대표도 만약에 서로 그 상의가 된 거였다면 뭔가 확실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하든지 예. 이렇게 다 사후에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뒤집히고 이런 모습들은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정권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어떻게 잘 수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김용남 위원님, 네. 이 많은 뭐 네티즌들도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짧게 이겁니다. 그럼 김병기는 왜 합의했느냐? 어떻게 분석하세요? 과거에도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예.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못 받아서 그 합의가 무효화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상의하고 이제 다 알려주고 합의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말이 맞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며칠 전에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예. 협치를 강조를 했고 더군다나 오늘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협치의 상징적인 결과물로서 어젯밤에 그런 합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민주당 내 당내 반발이 워낙 거셌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 합의는 무효화가 됐고 뭐 합의가 아닌 1차적인 협의였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그런 취지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협치의 어떤 1차적인 결과물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직전에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선의였다라는 예. 것에는 그게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제 저녁에 합의가 발표되고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SNS에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반대편 상대당 분석도 좀 들어볼게요. 정강지 의원님. 예. 정청래 대표에게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상의 없이 원내대표가 결정 내렸는 거냐라고 예. 질문하니까 정 대표가 저도 당황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원내대표 합의안이 의총에서 추인을 못 받거나 혹은 또 대통령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서 파기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기소 관련해서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뒤집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 왜 그랬느냐? 대통령실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의안이 뒤집어졌거든요. 예. 지금 사안 놓고 보면 저는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에 사실 교감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어젯밤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합의안을 뒤집을 만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집중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경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작용했고 그 소리를 정청래 대표가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를 희생양 삼아서 지금 파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삼통분립이라는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또 김어준 딴지일보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세 사람이 민주당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그 강경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김어준 씨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해서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번 지시는 굉장히 무리였다고 봅니다. 예, 그건 어째 추정이신 거예요? 제가 김어준... 추정하는 겁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정치적 해석도 가능할 정도로 이거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합의안 파기했었던 것은, 그러니까 바꿨었던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뭐 절대 권력자의 이 의중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의심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홍석준 위원께 마지막으로 요거 들을게요. 이번 이른바 사태라고 제가 이름 붙이겠습니다. 리더십의 타격,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누가 더 타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건 김병기 원내대표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당의 2인자이기다. 또 원내 관련된 것은 총괄 사령탑입니다. 사실은 당 지도부, 당 대표보다도 더 원내 역할에 있어서는 원내 대표가 할 어떤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의된 것을 지금 이렇게 뒤집히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더 타격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정청래 그 의원의 타격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제가 손은숙 의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어제 점심 직후부터 7시 넘어서까지 그 김병기 원내대표당과 계속해서 협의를 했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당연히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 지도부하고 계속해서 교감을 주고받았죠. 원래 원내대표가 협상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 최소한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또 당대표와는 당연히 교감을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뭐 그런데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발표가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발하니까 이것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뒤집었고, 그리고 뒤집으면서도 나는 뭐 몰랐다는 식으로 나오고, 특히 오늘 그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하면서 나는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것은 좀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이걸 좀 뒤집음으로써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좀 심각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왜? 월요일 날 이렇게 분위기 좋게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여야 협치했던 그런 모드가 되고, 만약에 됐으면 이 결과물이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그런 인식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합의를 봤는데 이걸 뒤집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온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특히 또 정청래 대표에게도 저는 크게 보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아마 대통령도 알았을 거라는 거는 정말 그 추측일 뿐만 아니라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뭐 크게 난리가 난 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령에 대해서 국회 일종의 심의권을 부여하는 안을 야당과 합의했다가 전국적으로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사태까지 번졌는데, 그 합의
발표할 때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혀 몰랐거든요. 원내대표가 협상하면서 뭐 항상 대통령실에게 연락해서 어떤 허락을 득하고 합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또 이야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은 추정과 추측으로 저희가 좀 토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면 정확한 또 상황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